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정정섭입니다. 물가는 오르고 고용은 불안하고 전 세계의 체감 경기가 날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광주 전남에도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호남의 대표적 상권인 충장로 일대가 무너지고 전남대 주변 중대형 상가의 공실률 또한 50%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 이른바 알짜 점포가 몰려있던 핵심 상권까지 유동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역 상권 침체는 단순한 어려움을 넘어 지역 경제 전체의 위기이자 소상공인의 생계까지 위협하고 있는데요. 오늘 월간 토론에선 광주광역시 상권 침체 실태와 그 대응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눠봅니다. 자, 오늘 토론은 유튜브 광주 CBS 채널을 통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채널 구독하시고 보이는 라디오로 시청해 주십시오. 잠시 광고 듣고 CBS 매거진 월간 토론으로 함께합니다. 자, 토론을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참석해 주신 패널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경영자총연합회 김동찬 상임부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김동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상인연합회 김승재 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광주 상인연합회장 김승재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전문가죠. 광주대학교 도시부동산학과 김항집 교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광주대학교 김항집 교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지역 상권 침체 문제, 어제 오늘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전 세계적인 추세고 코로나 이후, 우리나라 전체의 모습이라고도 지금 할 수 있는데 광주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불황이 몇 년째 계속해서 위기감이 더 커지고 있는데요. 자, 다들 어떻게 체감하시는지 먼저 김동찬 부회장님부터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무엇보다도 고물가, 고금리에 또 내수시장까지 침체되어서 자영업이 위기가 커지면서 지역 경제가 지금 동반 추락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부터 지역 건설사가 부도 처리되면서 지역의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라든지 지방정부가 정책자금 상환이라든지 저금융 대출 확대 등의 대책을 내놨지만은 아마 소상공인이라든지 자영업자들의 반응은 냉담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경기가 안 좋아지면 소득 수준이 떨어지고 또 물가가 높아지니까 소비 수준은 더더욱 악화되고 또 소비가 안 좋아지면 자영업이든 기업이든 경기도 안 좋아지는 것이 시장 경제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지역은 상대적으로 자영업자들의 비중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영업계의 위기가 지역 경제 전반적으로 지금 확산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위기다. 예. 경영자 입장에서도 체감하고 계신다고 김동찬 부회장님 말씀해 주셨고요. 자, 상인들의 입장에서 우리 김승재 회장님 어떻습니까? 네, 상인들이 모이면 너무 심각한 이 현상에서 이구동성 장사가 안 된다고 한숨만 내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침체된 분위기는 골목의 그 손님이나 문 닫는 시간 또 상가에 늘어나고 있는 빈 점포를 통해서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이제 비임금 근로자 입장에서 보면은 이러다 우리 다 굶어 죽는 것 아닌가 하는 그 생계 불안 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점점 나아진다고 하는데 현장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네.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인들 입장에서 더요. 자, 전문가적인 부분에서 우리 김항집 교수님은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이게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인 이제 또 공통적인 현상도 있고 우리나라가 더욱 심하게 겪는 현상도 있습니다. 일단 산업 구조가 이제 제조업 중심에서 지식기반 산업, AI, IT 쪽으로 바뀌면서 지방은 대부분 다 그동안 제조업 중심이었는데 그렇죠. 광주도 이제 삼성전자라든가 이런 부분도 제조업 중심인데 그런 부분들이 떠나가면서 구매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떨어졌고요. 유통 체계도 지금 대대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우리나라 쿠팡이나 미국의 아마존 같이 대형 유통 기업들이 장악을 하면서 이제 소상공인들한테 갈 수 있는 수요가 아무래도 한계가 돼 있고요. 또 쇼핑 행태도 그러다 보니까 다 이제 우리 온라인 구매로 바뀌어가면서 소상공인들이 체감하는 아마 이 경기 침체는 더욱 심각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우리나라 지금 수출 둔화에
또 경기 침체, 뭐 인구 감소 여러 가지들이 얽히면서 아마 소상공인, 상인 네. 직접적인 타격을 입으리라고 생각이 되고 또 지역 경제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건설업 아까 예. 회장님, 상임부 회장님 말씀하셨지만 부도, PF 중단, 뭐 사업 중단되다 보니까 전반적인 수요가 굉장히 위축이 되고 상권이 지금 침체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상당히 이제 비관적으로 다들 말씀을 해 주셔서 얼마나 이렇게 상권이 침체되고 있고 경제 활성화 부분에서 많이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 비관적인 것이 좀 낙관적으로 희망으로 좀 바뀔 수 있기를 오늘 또 기대를 해보면서 토론을 이어갔으면 좋겠고요. 상권 침체 이야기를 하려면 원도심, 일단 광주에서 이제 충장로 일대인 동구를 빼놓을 수 없는데 어느 정도 심각한 상황인지 김동찬 부회장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아무래도 우리 김승재 회장님께서 뭐 지금 소상공인 자영업자 입장을 잘 대변하고 있을 걸로 봅니다만은 충장로는 과거 그 호남 최고의 번화가였습니다. 그래서 오랜 대표적인 상권을 누려왔던 곳인데 사실 방금 교수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소비 트렌드가 변화돼 있고 그리고 도심 공동화, 코로나19 장기화, 또 인구 감소, 대외부적인 요인으로 지금 공실률까지 늘어나서 지금 악순환이 계속 지금 반복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한 가지 그 비관한 일을 보면 그 유명 브랜드들이 지금 철수를 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 스타벅스 충장점 지점이 철수를 했고요. 그렇죠. 그리고 H&M 와이즈파크몰도 종료를 했습니다. 예. 그런 어떤 대형 그리고 유명 브랜드가 철수를 하다 보면 주변 상권에까지도 큰 타격을 받거든요. 심리적. 예. 옛날 과거에 보면 권리금이라든지 임대료가 2천, 3천까지도 가고 권리금이 뭐 2억, 3억까지 갔는데 지금은 권리금과 아마 임대료도 지금 다운시켜도 들어오지 않는 실정이라고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네. 좀 다행스러운 것은 저 자료에 의하면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 2분기 충장, 금남로 이런 중대형 상가 공시률이 25.3%였었어요. 근데 1분기에는 31.0%입니다. 예. 그래서 약간 뭐 5.7% 감소되었다고 하지만은 아마 그걸 가지고는 상권이 나아졌다고 그렇게 그렇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김항직 교수님은 좀 어떻게 느끼고 계십니까? 네, 뭐 우리 상임 회장님 말씀하셨지만 통계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거나 광주에 2개의 도심, 하나 금남로, 충장로, 원도심, 그다음에 상무지구 2개의 도심인데 일단 금남로, 충장로에 올해 1, 4분기 중대형 상가 공실률이 31.0%, 02%로 돼 있으니까 뭐 세 집 중에 하나가 세 점포 중에 하나가 공실이라는 얘기고 소규모 상가도 전국이 한 6.5%인데 광주 금남로 충장로는 한 7.8% 훨씬 더 이제 높은 비율이고요. 그다음에 22년 기준으로 보면 사실은 충장로가 한 2만 2천여 개 사업체로 가장 많죠. 그래서 예.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 광주의 상권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지금 상권의 광주의 매출 지수가 22년보다 굉장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22년을 100으로 봤을 때 올해 24년 9월이 한 88.14로 해서 18.2%, 한 5분의 1 정도 지금 떨어진 상황이어서 상당히 이제 상권 침체를 심각하게 겪고 있고 이게 이런 특성이 광주는 일단 동구가 상당히 원도심이잖아요. 그렇죠. 저희뿐만 아니고 대구라든가 또 부산이라든가 이런 데들이 종구, 중구 지역들이 특히 문제가 심각한 게 인구 감소 소멸 우려 지역이에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예. 동구도 이제 뭐 조만간에 그렇게 되지 예. 않을까 싶은데 인구들이 계속 빠져나가니까 뭐 이게 수요 부분 당연히 줄어들게 되는 거고 상권을 유지해야 될 수 있는 최소한의 인구 규모들이 안 되니까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죠. 앞으로 이제 갈수록 어떻게 보면 악화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좀 되는데요. 좀 더 살펴보면 원도심 외에 또 현재 이제 광주 전남대에서 또 많이 심각한 상권 침해 지역이 있다면 또 어디라고 보시는지 우리 김승재 회장님부터 한번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파악했던 자료가 있으면 한번. 예. 근데 실제로 현재 그 상황을 보면은 어느 지역만 폭격을 맞은 것처럼 예. 그렇게 그 존재하는 그 전통 시장이나 상점가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
시장과 그 상장가가 전반적으로 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그 다 같이 그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물론 이제 구도심은 그중에 대표적으로 그 상권 침체 지역인데 도시의 그 확장이나 그 유통 구조의 이제 변화로 인해 가지고 또한 그 온라인 쪽에 그 매출 증가로 인해서 그렇죠. 소비자 계층이 그냥 이탈로 인해 가지고 그 더욱 그 침체를 겪고 있다고 봅니다. 네. 광주도 이제 그 구도심 침체만 얘기할 것이 아니고 모든 지역의 그 소규모 상권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네. 이제 상권 침체 그 지역이 어디 골목 상권이나 어느 동네 그 상권 이런 것이 아니라 소자본, 자영업 그 서민 상인들의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중소상인 전체가 겪는 고통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김항집 교수님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우리 상권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뭐 전통시장과 이제 상점가 네. 이렇게 두 개 나누는데요. 전통시장은 우리 상인 회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말바우, 양동, 뭐 무등시장 할 것 없이 지속적으로 벌써 한 15년, 20년 가까이 침체를 겪어왔고 그나마 이제 경쟁력을 갖고 있던 상점가 우리 금남로, 충장로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가 아까 이제 공실률 한 3분의 1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거기뿐만 아니고 지금 상무지구도 상당히 지금 공실률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고 또 우리 광주의 또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광주 송정역 상권들도 역시 굉장히 침체를 겪고 있습니다. 이 지역들이 되게 공통점이 다 이제 구도심이고 신도심이지만 벌써 한 25년, 그렇죠. 30년 가까이 신도심이라고 노후된 불리기엔, 신도심이 되면서 음. 상권이 이제 상당히 상권의 특성인데 유동성이 또 있거든요. 그 테마를 따라서 옮겨가는 네. 부분들에서 첨단으로 지금 상당히 많이 좀 그렇죠. 그나마 옮겨가고 있고 그래서 첨단 젊음의 거리라든가 뭐 일부 신흥 상권들 우리 독리단길 뭐 이런 데들을 네네네. 제외해 놓고는 대형마트까지도 지금 매출이 이제 줄어들고 있으니까 뭐 그렇죠. 대형마트도 대기업에 없어지는 그래서 추세죠. 전 상권이 지금 침체된다는 의견에 좀 저도 동의합니다. 김동찬 상임 부회장님도 그렇게 느끼고 계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저는 방송 토론을 앞두고 직접 한번 가봤었어요. 예. 그래서 그 우산동 그 하남지구 90년대 대표적인 상권이었습니다. 강산구. 거기 보면 하남 콜럼버스 시내마다 있고 또 이마트 강산점 또 우산 매일시장도 들어와 있는데 아마 잠시 그 식사 시간을 빼놓고는 거의 한가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만큼 그 이전에는 저희들이 주차하기 힘들 정도였는데 특히 주말에는 더 한산합니다. 그래서 지금 상권 침체가 이제 본격적으로 더 시작되고 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었고요. 첨단지구도 보면 대로변에 권리금 없이 임대료를 내놓는다라는 그 프랑카드들이 많이 붙여 있어요. 첨단에도요. 예. 권리금 없이 내놓는다는 것은 그만큼 장사가 안 된다는 거 그렇죠.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손익 분기점 마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광주의 어떤 공실률이 세종시에 이어서 아마 7.8%, 세종시가 11.5%, 예. 지금 거의 10%에 육박한다. 그래서 상가가 10군데 중에서 한 군데는 지금 공실로 남아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뭐 특수한 상권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침체되고 있고 공실률 또한 높다라는 말씀이시고 유동인구도 매우 적어지고 또 인구 소멸 지역으로 갈수록 그런 현상은 더 심각해지고 있다 이런 말씀이셨는데 그나마 이제 또 업종별로도 일단은 이제 먹을거리나 이런 부분 뭐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그런 업종은 좀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업종별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가장 좀 피해가 심각한 업종이 있다면 어느 업종인지 이건 뭐 김승재 회장님과 김항집 교수님이 좀 말씀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네. 전통시장의 그 1차 산업 그 식재료 관련된 이제 그러한 업종보다는 이제 공산품이나 예. 서비스업 이제 그런 쪽에 그가 이제 그 피해가 심각한데 이제 예. 예를 들면은 가구, 의류, 신발 또 음식업 이런 쪽이 가장 그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는 업종이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 김항집 교수님은 어떻게 분석하셨어요? 뭐 저도 거기 동의하면서 일단
아시는 대로 지난 2년 동안 물가 상승률이 엄청나게 심하게 올랐죠. 맞아요. 특히 네, 예. 우크라이나 전쟁들 또 네. 겪으면서 이 외식에 대한 물가 상승률이 엄청 올라서 사실은 저희 개별적으로 보면 불과 한 2년 전만 해도 5, 6천 원이면 김밥에 라면 이렇게 먹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맛있었는데 5천 원이면 한 끼가 지금은 되는데. 만 원 가까이 10,000원 되거든요. 그래서 네. 거의 뭐 피부 체감으로 하는 거는 2배 정도 가까이 진짜 한 2년 사이에 물가가 오른 거고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외식업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타격을 받은 거고 또 이 경기 침체가 되니까 제일 먼저 줄이는 게 이제 이 의류에 대한 투자, 개인들의 의류 그렇죠. 구매 부분들이 이제 줄어들게 됩니다. 특히 이제 올겨울 같은 경우는 지금 겨울이 12월이 다 돼 갔는데도 또 기후 변화 문제도 있고 해서 겨울 의류가 지금 판매가 거의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의류 업체들도 굉장히 타격을 받고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건설업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우리 유흥업이나 주류 또 일반 음식점들도 역시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은 경기 코로나 이후에 또 여러 가지 우리의 바뀌어진 라이프 스타일의 문제도 있지만 1인 가구화 돼 가면서 또 고령화 돼 가면서 우리 생활 패턴이 변화되니까 주로 그런 업종들이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업종들이 먼저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가나 문화 부분에서도 요즘 영화관도 많이 죽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무래도 그렇죠. 이제. 영화관은 이제 우리 OTT 주로 그렇죠. 이제 다 집에서 네. 나오지를 않고 그걸로 다 해결이 그렇죠. 되니까 영화관도 네. 매출이 팍 줄었고 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 자, 이런 가운데 이제 특히 다른 도시보다 광주의 지역 상권 침체가 말씀해 주셨지만 그래도 좀 더 심각한 편이다. 뭐 전체적인 추세긴 한데 왜 그런지 이게 좀 궁금합니다. 김승재 회장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문제는 이제 광주 경제 구조가 생산보다는 소비가 더 그렇죠. 예, 특히 그냥 소비 중에서도 그 서비스업 치중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영업자 비율이 지금 23%에서 타도시에 비해 높은 거죠. 19%로 떨어지기는 했습니다만은 네. 미국의 뭐 6%, 캐나다 어. 7%, 일본의 그 9%에 비하면 아직도 현저하게 그 높다고 네.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광주 신용보증재단에 의하면은 코로나 그 이후에 그 보증 사고율이 계속 증가해가지고 지금 현재 6.7%에 그 이르렀다고 하거든요. 뭐 평상시에 보면은 한 2%대였으니까 예. 이때에 비하면은 거의 3배 이상 늘어난 것만 봐도 뭐 지역 경제 전반의 그 문제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네. 코로나 이후에 그 자영업자들의 그 대출금 그 증가로 인해 가지고 이자 부담이 증가하고 연체가 그냥 계속해서 발생이 되는 상황으로 그 자영업자 타격이 우리 그 지역 경제에 막대한 그 부담을 주는 네. 예, 그런 것이 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네. 김항직 교수님이 광주의 이런 지역 상권 침체가 또 이제 특히 이제 문제가 되는 이유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리 앞에서 또 회장님이 소비 도시라고 말씀하셨지만 광주가 기본적으로 기반 산업 기반이 굉장히 약합니다. 약하지요. 그래서 예. 기아차를 빼놓고는 이렇다 할 만한 우리 대기업도 굉장히 부족하고 또 우리 2016년, 7년 이때 이제 걸치면서 삼성의 백색가전도 상당히 빠져나가고 그러면서 인구도 상당히 많이 예. 줄었습니다. 한때 146만 7만 정도, 146만 7만 정도까지 예. 가서 지금 한 141만 정도로 한 5만 명 이상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큰 영향을 미쳤고 또 아시는 대로 이제 건설업 경기들이 굉장히 이제 나빠지면서 그거와 관련된 파급 효과 여러 가지 그 산업들이나 상권들이 위축이 되고 있고요. 또 하나 다른 측면은 광주의 상업 지역이 시가지 면적 대비해서 한 5% 정도 됩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높은 수준이에요. 그렇군요. 그래서 상업 지역이 예. 많이 있다 보니까 상업 지역에는 아무래도 이제 주택보다는 상가들이 많이 들어서게 되죠. 많이 들어선 상가들의 수요 기반이 안 되니까 이게 대전광역시나 울산광역시보다 높은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들보다 상업 지역이 많은 것도 또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상권 침체라고 하면 대부분 자영업자, 뭐 소상공인들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사실 상권 침체에 대한 이 경영인의 경영자 입장의 애로사항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동찬 상임 부회장님 지금 경영자 총협회의 상임 부회장 맡고 계신데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모든 상권은 그 먹이사슬처럼 엮여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자영업 소상공인들이 어렵다는 것은 광주의 기업들 전반적으로 어렵다는 내용이죠. 예를 들어서 건설업이 활성화되면 부동산 임대산업이라든지 뭐 가구, 공구, 식당, 호프집 산업 전반에 그 호황을 누릴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 건설이 활성화되면 저 지방의 세수 수입도 도움이 되고 또 특히 이제 전문 건설업 보면은 전기, 타일,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 산업들 이런 시너지 효과를 낼 수가 예. 있는데 시장 장기적 침체로 인해서 기업들이 이제 문을 닫게 되면 이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까지 엄청난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특히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광주의 그 금호타이어, 삼성전자, 기아자동차라든지 그럼 1차, 2차, 3차 밴드들이 다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수출이 둔화되다 보면 아무래도 기업들이 생산 라인을 줄일 수밖에 없고 이제 그러다 보면 인력 채용을 또 줄이고 아무래도 이제 수입이 적어지면은 아무래도 이제 뭐 골목 상권에 대한 어떤 그 심리적 위축을 동시에 가져다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기업 입장에서도 보면은 지역 상권을 살린 데 있어서는 일단 기업이 활성화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서로 이렇게 상생이 되고 사슬처럼 엮여 있는 관계인데 어느 한 곳이 무너지면 다 같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그런 사회죠. 예. 뭐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그 지난 3분기 광주 소규모 상가 공실률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지만 7.8%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그런 공실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제 상가 공실률이 높은 그럼 뭐 가장 큰 이유라고 하면 김항직 교수님 어떻게 지금 분석하고 계십니까? 네,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광주의 산업 구조가 또 일자리가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이 상당히 이제 부재하다 보니까 뭐 기아차, 금호타이어 정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상권을 유지해 줄 수 있는 소득과 유효 인구가 결국은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예. 그 일자리 부분들과 경제 침체로 인해서 상권의 이제 어떤 수요 인구가 상당히 부족하다는 게 첫 번째 이유라고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광주의 상가들은 또 보면 중대형 상가나 대형 쇼핑몰보다는 소규모 상가 위주의 이런 건물들이나 상업용 건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영세한 업자들이 이제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러니까 영세한 업자들이 되게 폐업 사이클이 한 2년, 3년 그 데스밸리를 지나지 못하고 되게 2, 3년 만에 문 닫는 경우들이 이제 굉장히 많다 보니까 폐업률도 이제 상당히 높아지고요. 세 번째는 최근에 이제 상가 개발의 패턴이 전문화된 쇼핑몰로 이제 점점 옮겨가고 그렇죠. 있습니다. 그래서 특화된 상업 공간, 우리 첨단에 일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흔히 청년들이 찾는 핫플레이스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옛날에 전통적인 상점가들이나 노후한 상점가는 이제 유동인구도 떨어지고 방문객도 줄어들고 매출도 떨어지고 하면서 상권이 이제 점점 이동하게 되는 이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예. 결론적으로 무엇보다 하여튼 서민 경제가 침체되고 물가가 아주 상승하면서 지역 경제 세태에 따른 아까 연쇄적인 도미노 효과가 네. 이제 상권의 공실률을 높이는 결정적인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발생해서 결국에는 이제 전체적인 경기 침체로 가지 않나 이런 생각해 봅니다. 말씀 또 해주셨지만 그 지역 건설사가 이제 지난해부터 잇따라 또 부도가 났습니다. 부도 처리됐는데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지역 소상공인들의 어려움도 더 가중되고 있는데요. 이게 좀 어떤 상황이고 어떤 이야기인지 세 분 모두의 의견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승재 회장님. 예, 물론 건설 경기는 이제 강제로 일으켜지지는 않는데요. 예. 건설로 경기 전반을 그냥 부양시키겠다 하는 이제 그런 시대는 지났다고 봅니다. 그렇죠. 예. 다만 이제 건설 경기가 좋으면은 돈이 잘 돈다 하는 얘기가 맞아요. 예, 그렇습니다. 있듯이 예, 소비자들의 그 주머니가 넉넉해야 시장이나 상점가에 찾아올 텐데, 그렇죠. 예, 그렇지 이제 못하기 때문에 사실 그 소비가 미덕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경기가 침체됐을 그렇죠. 때는 순환이 돼야 됩니다. 소비를 해야 뭐 됩니다. 그렇게 일단은 소비를 하기 위해서는 고객들이 시장이나 상점가를 찾아와야만이 그것이 이제 가능한 상황인데 건설사들의 이제 그 일단 그 부도로 인해 가지고 가뜩이나 안 좋은 경기에 그냥 찬물을 끼얹은
이제 그런 이제 상황이 됐다고 봅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우리 그 소상공인들은 어려움이 더 그냥 가중되었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김항집 교수님 어떻게 분석하셨습니까? 네, 뭐 최근에 건설업 어려운 부분들은 뭐 다 피부로 느끼실 텐데 일단 직접적인 요인은 지금 이제 아시는 대로 정부가 대출 제한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상당히 강화를 하고 또 금리가 상당히 상승이 되면서 지금 PF 산업이라든가 그 건설업으로 들어가는 유동성이 이제 굉장히 제한이 됐죠. 그래서 그 부분들 때문에 이제 직접적인 타격을 이제 상당히 받았고 두 번째는 결국 이제 수요의 문제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주시도 인구가 이제 줄어들기 시작했고 그동안에 광주시가 이런 여러 가지 건설업 또 아파트 단지들을 개발할 수 있었던 거는 광주 주변의 시군에서 이제 인구를 빨아들여서 결국은 광주가 이제 상당 부분 공동주택 단지 신시가지 개발을 해서 분양을 했던 건데 이제 그 지역들은 거의 인구 소멸 우려 지역으로 다 지정이 돼 있고 더 이상 이제 이동할 인구가 없는 거죠. 수요 자체가 그러니까요. 이제 상당 부분 네. 없는 게 또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또 최근에 아시는 대로 세 번째는 이제 그 건설 비용이 엄청 폭등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2, 3년 동안. 네. 그래서 지금은 LH에서도 평균 건설 비용을 고시하는 게 지난달 기준으로 보니까 평당 한 1,100만 원, 200만 원 정도 되고 LH가, 예, 민간에서 하는 건 뭐 거의 2천만 원 네. 가까이 이제 육박하는 데다 보니까 그러니까 신규로 아파트들을 짓더라도 지금 뭐 광주에 이제 분양가들이 엄청 올랐죠. 그래서 이 분양가들이 오르다 보니까 분양률도 굉장히 지금 저조해졌고 예. 또 기존에 사시던 분들이 기존 주택을 팔고 이주할 수가 없는 거죠. 이사를 할 수가 없는 이전 그럼요. 수요가 예. 사다리가 차단이 되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전반적으로 지역 경제에 미치는 게 이사업체들도 이게 매출이 떨어지게 되고 인테리어 업체들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가구나 이런 생활용품들 파는 데들도 매출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 전반적인 네. 경기 침체에 이제 영향을 네. 미치는 게 되는 거죠. 선순환이 아니라 악순환이 계속 현재 그런 있다고, 상태라고 예, 볼수 봐야 될것 있겠습니다. 같아요. 김동천 부회장님요. 저는 현 정부의 어떤 경제 정책에 대해서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요. 그 역대 정권을 보면 경기가 어려우면 경기 부양책을 씁니다. 그래서 유동 자산을 좀 풀어서 경기를 활성화시킨다든지 물론 뭐 장기적인 활성 방법이 아닙니다만은 뭐 단기적으로 뭐 부동산 정책에 돈을 투자한다든지 예. 그래서 뭔가 국가 경기 지방 경기가 힘들 때마다 정부에서 뭔가 특단의 대책을 내놓거든요. 근데 현 정부에서는 어떠한 대책도 내놓은 것도 없을 뿐더러 먹혀 들어가지가 않다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큰 문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이제 수도권과 다르게 지방은 건설 경기가 꽤 활성화돼야 됩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 전남은 지금 중견 건설사들이 지금 연세 그 도산에 이기에 있고 현재 지금 10여 곳의 건설사가 지금 부도로 기업 회생을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예. 아마 법정 관리에 들어가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남양건설이 지금 법정 회생에 문을 예. 지금 두드리고 있는 상태고 또 이 고금리 부동산 침체 자금난 때문에 또 최근에도 한국건설 유동성 위기를 견디지 못해서 뭐 올해 4월 24일 내 회생 절차를 개시했고 뭐 해강건설, 거성건설 이름만 들어도 지역에서는 다 아는 토단건설 일부 토건들이 지금 문을 닫고 있습니다. 문제는 법정 관리에 내몰리면서 하도급들이 문제예요. 하도급. 영세 하도급들이 많거든요. 예. 그러면서 또 일자리가 무너지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역 경제 침체는 물론이고 가정 경제까지 위기로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수입원이 없어지다 보니까 네. 지출할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 상권 전반적으로 네. 지금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래서 아마 단기적 대책을 중앙정부라든지 지방정부에서 쓰고 있습니다. 뭐 세제 감면이라든지 대출 완화. 근데 그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네. 일시적 처방은 될 수 있으나 그래도 아주 심각한 수준이라고 말씀드릴 수 네.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뭐 김동천 부회장님도 잠실은 원인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역 상권이 이렇게 무너진 원인부터 좀 정확히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 뭐 더 덧붙일 말씀 있으십니까? 예,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죠. 가장 큰 것은 이제 저출산 문제이고 네. 왜 그러냐면 저출산이다 보니까 대학 정원 미달이라든지 대학 근처 또 상권이 침체돼 버립니다. 옛날에 호황을 누렸던 원룸이라든지 고시원들이 이제 공실이 늘어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뭐 교수님도 말씀이 있었고 김승재 회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은 홈쇼핑이라든지 그 소비자의 트렌드가 지금 바뀌고 있는 바뀌었죠? 상태입니다. 예. 패턴이 이제 바뀌어가고 있는데 음. 우리는 전통 시장만 고집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셋째로는 코로나 영향이 아주 크다.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가 쇼핑을 하면은 그 물건을 안 사더라도 눈으로 보고 만지고 그랬죠. 뭐 입어보고 예. 했는데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주문형으로 트렌드가 완전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바쁜 시간을 쪼개서 직접 안 가더라도 가정으로 다 배달이 와서 직접 입어도 보고 반품하고 또 음식도 직접 배달의 민족을 통해서 주문하고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이 고금리와 물가 상승 이제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여러 가지 소비 패턴 변화라든지 여러 가지 원인들이 지금 복합적으로 산재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김승재 회장님도 동의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김동찬 부회장님께서 조목조목 잘 짚어서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광주도 그 미리미리 그 준비하고 변화에 대응하는 그 자세가 필요할 건데 우리 지역 경제는 그냥 마구잡이식 그 대응 전략하고 계획이 전무한 상태로 대규모 점포 입점만이 기회라는 이제 그런 인식으로 그 존재한다고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예. 그래서 대형 마트마저 벌써 우리 광주에는 세 군데나 지금 폐점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고 예. 그런데 이거는 전부 다 너무 안일한 자세로 대처한 결과이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김황진 교수님.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지금 뭐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이게 근본적으로 이렇게 공점포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생기게 되면 이게 깨진 유리창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공폐가가 생기면 그 집 하나가 생기면 그 주변에 전염이 돼서 그래요. 뭐 청소년들이 이제 범죄 저걸로도 생기고 쓰레기도 막 쌓이고 이러면서 주변의 자산 가치를 떨어뜨리는데 공점포도 마찬가지. 하나가 생기면 벌써 그 지역의 상권이 죽어가고 있구나. 그러면 수요자들은 더 그쪽 상권을 기피를 하게 되고 그게 확대 나가서 결국은 뭐 상주 인구도 줄어들고 유동 인구 줄어들고 매출 떨어지게 되면서 그 지역 전체가 이제 침체되게 되는 거죠. 이게 넓게 보면 그런 상권의 문제뿐만 아니고 결국은 인구 감소를 더 또 유발하게 되고 또 원도심 침체 생기를 촉진시키면서 도시 활력을 저하시켜서 도시 쇠퇴를 이제 원도심 전체가 이제 죽어지게 된 침체되게 되는 문제들이 생기고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선진국에서도 지난 한 3, 40년 전부터 겪어왔기 때문에 지난 20여 년 동안 그걸 살리기 위해서 도심 재생 사업들을 열심히 해서 상당히 성과를 거둔 데들이 있어서 광주도 이제 그런 부분들 도심의 구조를 조금 예. 전환하고 재편해야 될 타이밍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SBS 매거진 월간 토론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광주광역시 상권 침체 실태와 대응 방안에 대해 전문가 모시고 심도 있는 토론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한 10여 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할 이야기는 많고 오늘 쭉 이어갔으면 좋겠는데 짧고 굵게 굳게 짧고 굳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뭐 정부에서도 뭐 여러 가지 뭐 지원책 뭐 대안들 마련하고 발표는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들이 있었는지 이게 이제 피부로 와닿지 않는 것 같아요. 예. 어떤 대책들이 있었는지 그래도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김승재 회장님? 예. 그 신보나 그 소진공을 통해 가지고 지역 소상공인들의 그 어려움을 알고 특례 보증이나 이런 것을 많이 그 한도로 확대하고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그 제도권에 있는 소상공인 그 일부만 이용을 하고 있고 네. 대부분의 그 자영업자는 아직 이용을 못 하고 해당이 있습니다. 안 돼서 이용을 못 예, 하는 예, 거죠. 그렇죠. 예. 예. 근데 이용을 하여도 이게 투자가 되어져야 되는데 이것을 그냥 생계나 또는 그 기타 비용으로 그냥 이용이 되다 보니까 네. 빚내서 빚을 갚는 그 아이고. 악순환이 계속 그 되다 보니까 그 큰 효과가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김동찬 부회장님은 어떻습니까? 사실 저희들은 경영조총 협회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들에 대해서 정부 사업에 대해서는 꽤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소기업이라든지 소상공인들의 그 정책 자금이 제가 확인해 보니까 한 8조 7천억 정도 예. 나름대로 지금 그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낙수 효과가 크진 않다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민간 이용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낮은 금리로 융자를 지원해 준다든지 해서
아마 정부에서 약 한 4조 원 예산을 들여가지고 지금 공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들에 대한 어떤 정책 자금이라든지 자영업자들을 위한 어떤 정책 자금들을 일부를 지금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방송을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라든지 또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 그리고 저희 경총에서는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 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자영업이라든지 소상공업자들이 좀 이용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뭐 정부나 이렇게 경영자 입장에서도 여러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고 하고 있는데 이제 피부로 와닿지 않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빈점포는 그래도 여전합니다. 이렇게 빈점포가 계속해서 늘어날 경우 부동산 측면으로는 어떤 영향을 받을 수 있을까요, 교수님? 결국은 지자체에서 해야 될 일들이 이제 상당히 많아지는데요.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또 광주와 더불어서 공점포율이 높은 데가 이제 세종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부에서 세종시에서 지난 21일 날 정부 세종 컨벤션 센터에서 상가 공실 박람회 이런 것들을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기정 시장님도 참석하셔서 이 상가를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 그다음에 그 상가들의 정보를 좀 공유해서 그 상권을 새로 점포를 새로 창업하려고 하는 수요자들과 연결시켜 주기도 하고, 그래서 상가 공실 해소 방안을 모색한 이런 부분도 긍정적이라고 보여지고요. 광주시 차원에서는 앞으로 좀 이런 공점포 은행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네. 부분들에 우리 경자 총연합회에서 나오셨으면 그걸 서로 수요자와 좀 연결해주는, 그래서 청년 네. 창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도와주는 방식으로 활용을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고, 네. 또 하나는 이제 뭐 동구에서 원도심 이제 상권 르네상스 사업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고 축제와 연계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좀 상당히 부족하죠. 그래서 이게 어느 단위 사업 하나로 해결될 게 아니고 원도심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는 보다 통합적인 정비와 상권 활성화 프로그램이 같이 모색돼야 되겠다. 예를 들면 서울에 이제 성수동 같은데 침체됐던 지역도 이제 완전히 핫플레이스 살아났고, 그렇죠. 예. 연남동도 마찬가지. 네. 그런 지자체 차원에서의 종합적인 대책을 통해서 결국은 도심 재생 사업을 활발하게 진행을 해야 되는데, 쾌적한 네. 도시 환경을 만들어주고 상권에 지금 물건만 사러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청년층 MZ 세대들은 결국은 유의 공간으로 엔터테인먼트로 이제 가는 거거든요. 상당 예. 부분. 그래서 즐겁고 신나고 편안한 공간. 우리 광주가 노잼 도시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만 그거를 즐거운 공간으로 원도심을 예. 쾌적하고 보행 중심 공간으로 만드는 게 상당 부분 상권을 활성화를 하는데 선진국에서도 성공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종합적인 원도심 상권 활성화 방안이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이렇게 광주시의 대안 같은 것도 좀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광주시에서 그러면 지역 상권 침체를 막기 위해서 어떤 대안들이 있었을까요? 김동천 부회장님? 이제 광주시에서는 뭐 나름대로 다양한 방금 교수님께서 말씀 있었습니다마는 그 노사간 해변 문화를 통해서 그 상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정책적 대안들을 예. 많이 내놨었습니다. 예. 소상공인이라든지 뭐 그다음 자영업자를 위한 그런 어떤 예산 지원이라든지 세제 지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공실이 많이 발생됐다는 것은 손익분기점이 맞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건물주 입장에서는 정상적인 임대료를 받고 싶고, 그리고 이제 상가 입장에서는 들어가봐야 적자이기 때문에 차라리 들어가지 않고 포기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어떤 상생 윈윈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적 대안도 우리 광주시에서 좀 제시해야 된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 김승재 회장님? 네. 광주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보면은 뭐 자영업자를 위한 일자리 창출, 또 금융 지원, 창업 지원, 문화 행사, 또 디지털 전환, 또 특화된 상품이나 서비스 제공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자영업자 위기 극복하고 지역 상권의 활성화를 도모하겠다 그냥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예. 저희 상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광주시는 오직 그 대규모 자본을 가진 대기업만을 그냥 대변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예. 짧고 굳게 말씀해 주셨어요. 뭐 대형 쇼핑몰 세계 뭐 이런 들어온 문제 이런 부분을 살짝 지적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김항집 교수님은 이제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뭐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 지자체 이제 노력, 그다음에 네. 또 상인회나 우리 상점가의 노력이 같이 병행이 돼야 될 텐데 일단 상인회 상점가에서는 뭐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시겠지만 마케팅이나 홍보 서비스들을 이제 상당히 고도화해야 되겠죠. 특히 청년층 MZ들의 이제 핫플레이스를 만들고 상권을 이끌어가는 형성하는 그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제품 경쟁력도 강화해야 되고 특히 최근에 이제 뭐 경험 소비로 많이 바뀌어가고 있으니까 물품 구매도 네. 그렇지만 그래서 공간을 이렇게 잘 멋있게 만들어주고 즐거운 공간, 직주락이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 즐거움을 주는 예. 쇼핑 공간으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아까 뭐 서울살이 말씀드렸습니다만 꼭 그게 대규모의 쇼핑몰이 아니어도 기존의 우리 전통적인 그 도시 구조를 잘 유지하면서도 핫플레이스가 된 익선동 같은 경우 종로구에 예. 그런 데들을 참 좀 찾아서 광주도 그런 자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지자체에서 활성화해주고 지원해주는 그런 도심 재생 사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예. 아마 충장로에서 르네상스 사업에 제가 자료를 봤습니다만은 그 100억을 확보했더라고요. 2년 동안에. 예. 그래서 이제 보면 내용을 매월 개최되는 라운 페스타, 그다음 4개 컨셉의 충장로 골목 여행, 그리고 K-팝 공유 카페 등 이런 사업들을 통해 가지고 자구 노력을 꽤 하더라고요. 예. 그것이 지속적으로 중앙 정부라든 지방 정부에서 또 지원을 해야 되고 또 상가도 스스로 자구책을 좀 마련해야 된다.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뭐 많이들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뭐 지자체에서도 상권을 살리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해 오고 있고 여러 대안들을 제시는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무너져 버린 상권을 되살리기에는 역부족이다. 이렇게들 많이 지적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보시는지 우선 그 김항집 교수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뭐 기억하시는 대로 금남로 충장로 우리 양동시장이 호남의 최대 상권으로서 한때 번성했던 때가 있었죠. 그 이후로 벌써 20, 30년 지나면서 이게 차츰차츰 시간이 지나면서 쇠퇴된 거기 때문에 예. 어떻게 보면 살리는 것도 장기적인 방향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쇼핑 행태 변화라든가 온라인 구매로 전환된다든가 뭐 굳이 점포를 방문하지 않아도 되는 이런 쇼핑 행태 변화는 우리가 막을 수는 없죠. 그거를 네. 잘 수용을 하면서 결국은 이 상권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휘발성이 강하고 유효기간이 또 있어요. 이게 한번 살아났다고 해서 서울의 상권들도 보면 뭐 10년, 20년 계속되는 게 아니고 한 4, 5년, 5, 6년 활성화됐다가 다시 침체되는 경우들 끊임없이 자기 혁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은 지자체와 아까 상권 르네상스 사업 말씀하셨지만 중기부에 그런 사업들을 잘 활용해서 해 주셔야 되고 보다 중장기적으로는 이게 도시 계획적, 도시 정책적인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상권이 원도심에서 외곽 지역으로 상무지구를 거쳐서 첨단으로 이렇게 이동돼 가는 것도 결국은 외곽 지역으로 우리가 자꾸 개발하고 인구 성장 시대에 맞춰서 개발했던 그러다 보니까 인구 중심이 예전에는 동구에 있었지만 서구를 거쳐서 점점 광산구나 북구 지금 인구가 네. 북구가 두 군데가 제일 많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요가 거기에 많게 되고 원도심 상권이 죽어지게 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도시 정책적인 측면과 같이 결합해서 외곽 지역이나 대규모 쇼핑몰을 외곽에다 개발하는 것은 억제하고 원도심 지역을 아까 말씀드린 쾌적한 공간, 보행 환경, 일종의 원도심의 그 장점을 갖는 문화 역사 자원들을 잘 활용한 테마 상권으로 테마 공간으로 바꿔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고 네. 장기적인 일관된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동천 부회장님 어떻게? 교수님께서 좋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만은 이미 고령화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통시장은 특히 뭐 70대 이상의 어르신들이 많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변화에 적응하는 것이 늦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방금 뭐 여러 가지 정책적 대안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그 산업 환경 변화에 따라서 뭐 AI 인공지능 뭐 교육도 좀 받아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뭐 컨설팅이라든지 뭐 요즘 보면 식당에서 로봇이 음식을 서빙해 주는 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빅데이터라든지 공공데이터를 통한 철저한 어떤 상권 분석, 어떤 컨설팅 이런 것들도 이제는 보통 대기업이라든지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그 소상공인들, 자영업 이런 분야도 이제 중소기업청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또 우리 경영자 총회표라든지 예. 이런 데서 함께 지금 상담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서로
협업하는 시스템을 예. 갖춰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이제 많은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 주시고 이제 답변도 이제 반복되고 있긴 한데 상권 침체를 막고 지역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뭐 해결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 이 부분 좀 지적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김승재 회장님. 예, 좀 전에 우리 김항집 교수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자기 혁신을 네. 강조하셨거든요. 네. 네, 전통시장의 그 상권 침체를 막고 활성화하기 위해서 우선 해결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다가 하면은 우리 전통시장은 그 현대화와 현대화. 예, 그다음에 소비자 친화적인 환경 조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 구체적으로 보면은 시설 현대화, 스마트 쇼핑 환경 구축, 그다음에 홍보 및 마케팅 강화, 또 문화체험 프로그램 개발로 관광객과 그 지역 주민들이 네. 예, 방문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해야 합니다. 야, 이러한 접근을 통해서 전통 시장의 매력을 높이고 또 소비자들이 자주 찾게 만드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전통시장 측면에서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지를 잘 지적을 해주셨고요. 김항집 교수님도 한번 지적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코로나 전에 우리 광주 송정역 1913 송정시장이 예. 굉장히 핫플레이스가 됐던 걸 기억하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때 광산구와 광주시 그리고 또 민간 업자인 또 현대카드 같이 협업을 하면서 청년들의 감각으로 전체적인 상업 공간들을 리모델링했고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그 시장의 스토리와 또 자원들을 현대화 상당히 시키면서 송정역에 오시는 관문의 관광객들이 이제 많이 끌어들여서 활성화가 그렇죠. 됐는데 예. 그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장기적으로 계속하면 좋겠지만 테마 상권이라는 부분들이 이게 부침이 있고 유효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상당히 타격을 입고 요즘 다시 침체가 되셨는데 그것을 잘 활용해서 우리 광주의 지역마다 갖고 있는 우리 원도심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지역 특화 상권으로 이 변화시켜 나가야 되는 네.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렇게 그 원도심이 갖고 있는 자원들을 잘 활용한다 그러면 대규모 쇼핑몰, 뭐 우리 현대나 신세계에서 제공해 줄 수, 거기는 표준화되고 동일한 어떤 서울가나 광주나 똑같은 공간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지역만이 느낄 수 있는 체험과 상권, 그다음에 역사문화 자원들을 활용해서 그것들을 젊은 감각으로 재생시켜내고 되살려내는 어떤 그런 방향으로 민관 협력적인 상권 활성화 방안을 좀 도출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김동찬 부회장님은 예. 네,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나열해 주셨습니다만 저는 상권 침체를 막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저는 인문학적 측면이라든지 또는 사회적 측면에 좀 접근했으면 좋겠다. 제가 이제 강주시 의장을 마무리하고 문재인 정부의 상생 일자리 재단에서 한 1년 반 정도 대표이사로 근무를 했었습니다. 특히 우리 강주 같은 경우는 노사 문화, 이 협업 문화, 그게 바로 상생입니다. 예. 그래서 상생의 단어 자체를 기업에만 적용할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식당이라든지 카페라든지 그래서 소상공인이라든지 자영업에도 함께 좀 적용을 해서 뭐 사장과 우리 종업원들 간에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좀 방법들을 찾아내는 것도 중요하다. 예. 그리고 또 임차인과 임대인이 서로 윈윈해야 함께 공존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어떤 인문학적, 사회학적 측면에서도 좀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아까 이제 김항집 교수님도 지역 콘텐츠 개발 부분에서도 좀 말씀을 해주셨어요. 지역만의 이제 킬러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도 지역 경제 활성화, 골목 상권 활성화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한 세 분의 의견을 한번 좀 더 덧붙여 보겠습니다. 먼저 김동찬 부회장님. 네. 뭐 킬러 콘텐츠는 뭐 문화예술, 뭐 네. K-팝에서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마 대표적인 성공 사례가 지금 엄마까투리. 아마 지역문화 콘텐츠의 그 성공 사례인데, 그 안동이라는 조그만 도시에서 그 만들어진 엄마까투리라는 곳입니다. 제가 좀 자료도 가지고 나왔습니다만은, 이 극장용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서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지역의 문화라든지 또 다양성을 알리고 홍보하는 곳인데, 6억 2천만 원 정도뿐이 그 예산을 투입을 예. 안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EBS뿐만 아니라 지금 세계적으로 방영을 하고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게 곁들여서 이제 다른 어떤 여러 가지 이제 K컬처라든지 K문화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푸드라든지 그래서 그 지역만의 어떤 독특한
뭐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아까 교수님이라든지 또 김승재 회장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제는 단순하게 뭐 먹방 채널도 있습니다마는 네. 단순하게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어떤 먹는 것도 문화다. 그래서 어떤 소통의 장소로 그렇게 해서 킬러 콘텐츠를 지역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된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심도 있는 토론 함께 했습니다. 자, 김항집 교수님도 좀 덧붙여 주실 말씀 있겠습니까? 콘텐츠와 네. 관련해서 아까 이제 역사문화자원 말씀드렸습니다만 서울뿐만 아니고 사실은 광주보다 규모가 작은 전주 같은 지역에서도 아시는 대로 한옥마을 있고 예, 예. 그 옆에 또 새로 이제 최근에 핫플레이스로 뜨고 있는 서학동 문화예술마을 같은 네. 데들이 있습니다. 그 지역의 문화인들과 전주의 문화자원들, 생활문화자원들을 잘 엮어서 지금 청년들에게 인기 있는 이제 상권이 돼가고 있고 여러 카페, 문화공간 뭐들이 집적돼가고 있습니다. 또 광주도 사실은 우리 양림동을 중심으로 해서 양림 골목 비엔날 뭐 이런 부분들도 예. 그런 부분들의 상권을 새로 좀 개발하고 할 필요도 있다고 보여지고 네. 뭐 다행히 또 최근에 이제 한강 작가가 또 노벨 문학상 그렇죠. 그런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뭐 베트남에 가보신 분들 알겠지만 베트남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카페 중에 하나가 콩카페거든요. 콩카페, 그렇죠. 콩카페가 그게 결국은 그 복고주의 형태 그 베트남 옛날에 베트콩을 네. 그 모토로 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베트남 청년들에게 인기를 얻고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도 큰 인기를 얻어서 그러니까요. 서울에 이제 지점이 생겼어요. 콩카페가. 예. 그럴 정도로 이게 세계적으로 공통적인 이제 복고에 대한 향수 부분들이 있으니까 광주는 그런 것들을 잘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상권 우리 활성화 방안들이 좀 네.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이셨습니다. 딱 이제 한 가지 이야기 딱 이야기만 하고 좀 마쳐야 될 것 같은데 예, 복합 쇼핑몰 이른바 3종 뭐 세트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뭐 더현대, 광주, 그랜드, 스타필드, 뭐 롯데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게 이제 복합 쇼핑몰이 지역 경제를 살릴 수는 있어도 골목 상권엔 피해를 줄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들 많이 하고 있고 지금 다들 그렇게 보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제 소상공인 분들은 자 이에 대한 뭐 대응책 이라고 할까요? 뭐 입장이라고 할까요? 한번 얘기해 주시고 짚어 주셨으면 좋겠는데 자 김항집 교수님부터 말씀해 예. 주시겠습니까? 일단 우리 상점가와 전통시장은 거기에 대응해서 이 3종 세트 대형 쇼핑몰 대응하는 자체 구조개혁 방안들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상품도 그렇고 서비스도 그렇고 또 우리 공간에 대한 부분들도 그렇고 그래서 그 대규모 쇼핑 공간은 편리하기는 하지만 표준화돼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적 특성이 없거든요. 예. 서울이나 수원이나 뭐 광주나 다 똑같기 때문에 광주에서만 느낄 수 있는 서비스를 거기에 부과해서 부착해서 지역 특화형으로 가는 게 한 가지 지역 방법이라고 특화형. 생각이 예. 되고 두 번째는 김천이든가요 경상도 쪽에서는 이마트와 그 지역의 전통시장이 공존하는 협약을 맺어서 1층에는 전통시장 그리고 2층에는 이마트 예. 그리고 1층에 주차장 이런 같이 좋습니다. 협약을 맺어서 예. 대신 2층에서는 농산품은 안 파는 거죠. 지역 아유, 특산품만 안 그럼요. 파는 예. 그런 협약들을 맺어서 우리가 3대 쇼핑몰하고도 우리 광주의 호남에 여러 가지 예. 우리 농산물 특산물들을 같이 병행하는 방법들이 있을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 세계 대기업의 ESG를 좀 압박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기업의 사회적 예. 책무 그런 거버넌스를 통해서 거기 대형 쇼핑 공간에도 이런 전통적인 시장 공간들이나 전통 상인들이 같이 입점할 수 있는 네. 그런 상생 방안을 좀 마련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김승재 회장님. 예. 저희 그 상인연합회 가장 그 뜨거운 이슈가 이 복쇼입니다. 예. 그 저희 연합회에서는 소비자의 그 선택권이나 시민들의 그 편의성을 위해 가지고 복쇼 하나만큼은 예. 우리가 인정을 한다. 그리고 나머지는 제고해 달라고 저희가 광주시에 집회나 또는 토론회를 통해 가지고 강력히 그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관철은 되고 있지 않아요. 예, 광주 그 인구로 보면은 지금 복쇼는 한 개면 충분한데 이거 4개씩이나 이렇게 추진을 해가지고 앞으로 그 광주시의 미래나 후대에게 이 짐을 만들어주는 이러한 일은 막아야 된다 하고 저희들은 이제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 독재 시대에도 이제 이렇게 결정은 못했을 겁니다.
자, 입점 그 대기업들이 그 상생을 얘기하는데 최소한 그 낙수 효과라도 보려면은 복쇼 방문객들을 우리 소상공인들하고 그 연계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확실하게 설정이 되거나 네. 또 그 김항집 교수님도 그런 면에서 좀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좀 더 이제 자세하고 구체적인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죠? 예. 예. 그리고 이제 그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그 환경이 열악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열악한 환경을 그 개선하기 위해서 네. 타당한 기금 또한 마련이 되어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김동찬 부회장님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두 분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그 상생입니다. 결국은 이제 복합 쇼핑몰이라든지 소상공인 그 자영업자분들이 어떤 상생의 가치를 통해서 설득을 좀 해야 됩니다. 네. 그렇지 그럼요. 않고서는 복합 쇼핑몰이 강주의 그 140만 인구에 과연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그것도 지금 많은 의심이 그 들죠. 의심이 예. 들고요. 그러다 보면 결국은 둘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서로 상생의 방안들을 방금 두 분들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지금부터 머리를 맞대고 좀 찾아 나가야 된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 골목 상권 살리기 위한 이 심도 있는 토론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끝으로 짧게 한 말씀씩 해주시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김동찬 부회장님. 그 지역 상권법이 2년 전에 국무위원회에서 통과됐었습니다. 간단히 내용을 보면 지역 상권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할 때 상인이라든지 임대인, 토지 소유자들이 3분의 2 동의를 얻어서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과일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떤 상생의 방안들을 못 새겨야 된다. 그래서 어떤 상인과 임대인 상생 협약을 통해서 서로 지역 상권을 활성화시켜야 되고 또 그랬을 때 중앙정부라든지 지방정부에서 이제 지방세 감면이라든지 재정 지원, 융자 지원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피부에 와닿게끔 적극적으로 그런 어떤 정책적 대안들을 좀 제시해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김승재 회장님. 지금 한없이 그 나락으로 추락하고 있는 이런 경기 속에서 꿋꿋하게 그냥 이겨나가고 있는 저희 전통시장 상장가 우리 상인 여러분들에게 고마움을 전해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이제 우리 모두 힘내 가지고 손을 잡고 나아가면은 앞으로 강주의 그 상서로운 빛이 내리쬐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힘냅시다. 그런데 희망 감사합니다. 섞인 얘기로 마무리를 해주십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항집 교수님. 네, 지금 2020년대 들어서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도시 체계가 대대적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네. AI, 뭐 인공지능, 산업 또 4차 산업혁명, 동시에 상권 구조도 대대적으로 또 네. 개편이 되고 있습니다. 이 대전환의 시대에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첫째는 우리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광주시에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원도심의 활성화 방안, 상권 또 활성화 방안들을 좀 마련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보고 동시에 우리 또 상인들의 자기 혁신 노력이 같이 병행되면 또 새로운 상권으로서 거듭나서 네. 다시 원도심 지역의 상권 활성화가 또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시대적, 사회적 환경에 맞게 변해가는 건 당연한 것 같은데 이것이 경제를 살리고 시민 모두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어느 한 곳이 또 뭐 수도권과 지역이 이렇게 기운다면 이렇게 균형 발전을 이루지 못한다면 결국엔 실패한 정책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속해서 상생 강조해 주셨는데 김동찬 부회장님께서 우리 지역과 또 수도권이 우리나라 전체가 함께 상생할 수 있고 또 관과 민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 제시해 주시고 함께 앞을 향해 더 전진하는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좀 북적였으면 좋겠습니다. 출산율도 높일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 가져보고요. 자, 오늘 세 분 열띤 토론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열띤 토론해 주신 광주광역시 경영자총연합회 김동찬 상임부회장, 광주광역시 상인연합회 김승재 회장, 광주대학교 도시부동산학과 김항집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다시 한번 세 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